와서 보니까 조금 더 그런 선거법만 아니면 진작에 와서 우리 토론회를 처음부터 끝까지 들었으면 훨씬 더 안성에서 친환경 농업 육성 정책을 피는데 도움이 될 수 있었을 텐데 그놈의 선거법 때문에 다 못 들은 게 참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10년 되셨는데요. 정말 어려운 속에서 남들이 안 하는 걸 시작하는 일만큼 어려운 일이 없잖아요. 그렇게 묵묵하게 10년을 지켜오시고 또 지금까지 이 정도 규모의 그래도 경기도에서 친환경 농업하면 안성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정도로 성장시켜주신 우리 친환경 농업인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도 그냥 의례적인 인사말을 하려고 했는데 앉아서 토론하시는 걸 또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토론하시고 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의례적인 인사말을 하는 것보다는 저의 고민을 좀 얘기를 드리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리면 사실은 우리가 친환경 농업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는 모두 다 동의를 하시잖아요. 일단은 과거에는 농업이 환경을 지키는 거고 이렇게 논에 풋풋하게 벼가 자라면 좋은 거 아니냐 환경을 위해서 이렇게들 생각하시는 분들이 일부 계셨는데 지금 현재는 농업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이 상당히 많다. 특히 안성 같은 경우에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해서 탄소 배출량을 40%를 줄여야 되는데 도시와 다르게 농업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이 상당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농업에서 탄소 배출량을 줄이지 못하면 안성시가 정부에서 얘기하는 40%를 줄이는 게 쉽지 않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농업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일은 우리 모두가 해야 된다. 왜냐하면 지구에서 인류가 살아남지 않으면 농업도 없는 거고 농민도 없는 거잖아요. 저희 안성시도 없는 거고. 그래서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 하재호 대표님, 이사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최근에는 어쨌든 건강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친환경 또 유기농과 관련된 시장들이 넓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정부, 지방정부에서는 취약계층들, 건강 취약계층들, 뭐 임산부라든지 어린이라든지 또 어르신들이라든지 특별히 또 건강에 위험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해야 되는 게 또 시의 책무이기도 합니다. 그런 내용들이 담겨진 게 과거에는 생산자 중심의 농업 지원 정책이었다가 그런 먹거리 취약계층들에 대한 건강을 잘 생각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해라. 그게 정부의 책무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제 푸드플랜이라고 하는 것들이 만들어지고 안성시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성시는 탄소 배출 감소와 취약계층 먹거리 계층에 대한 건강을 책임지는 차원에서 우리 친환경 농업과 관련된 관심들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친환경 농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앞으로도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요. 근데 이제 제가 얼마 전에 우리 뭐 여러 농업 관련된 단체분들하고 또 농협의 조합장님들하고 안성에 이제 쌀이 많이 남아 도는데 어떻게 할 거냐를 가지고 8번, 2시간씩 8번을 회의를 했었어요. 대책을 우리가 만들자. 그래서 그 대책에서 나왔던 얘기가 팔리지 않는 쌀을 생산해서 팔아달라고 그러면 어떡하냐, 시에다. 지금 현재 없어서 못 팔고 있는 친환경 쌀 면적을 조금 더 늘려서 지금 현재, 다른 지역에서 수입해다가 이 친환경 쌀을 팔고 있으니 친환경 쌀 면적을 좀 늘려보면 어떻겠냐. 이게 이제 안으로 나왔어요. 그랬는데 그때 2가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시장이 농사를 안 접어서 뭘 몰라서 하는 소린가 본데 친환경으로 농사 짓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냐. 지금 벼농사 짓는 분들 다 연세 많으시는데 무슨 택도 없이 친환경 쌀을 지라 그러냐. 친환경 쌀을 못 짓는다. 그냥 우리 지을 테니까 일반 쌀 많이 팔아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느 조합장님이. 그래서 제가 아주 농사 한 번도 안 접은
뭣도 모르는 시장이 됐는데 그런 식의 사고 방식들을 가지고 있으면 사실은 쉽지 않은 거죠. 그리고 또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친환경 농업만 농업이냐, 우리 일반 농업인들은 그럼 어쩌라는 거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친환경 농업 생산 면적을 늘리기 위해서 친환경 농업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기술 지도도 하고 판로 개척이나 이런 것들을 좀 하면서 어렵겠지만 농사 짓는 게 어려운 걸 알지만 전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했더니 일반 농들은 그러면 시에서는 신경 안 쓰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문제들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사실은 어렵다. 그러니까 판로가 있어도 힘든 농사 안 짓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많으시면 사실 이게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런 우리 친환경 농업과 관련된 기술이라든지 그 다음에 전환과 관련된 장벽들을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까, 이게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는 가장 큰 고민이 있고, 이렇게 일반농 같은 경우에도 예산 지원이 왜 친환경하고 일반농하고 달라야 되냐라고 얘기했을 때 친환경을 더 예산 지원을 해야 되는 거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이 되지 않으면 예산은 정책적으로 배정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 수혜자가 많고 그 예산 편성에 대해서 공감해주는 지원 그룹이 많아야 편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이 시민들의 공감대를 더 많이 늘려나가는 부분들, 그리고 농민 내에서도 공감대를 늘려나가는 것들이 우리한테는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판로 개척과 관련돼서는 굉장히 아까 가운데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위기의식을 가져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학교급식은 아이들 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학교가 없어지는 마당에 학교 급식에 들어가는 농산물이 늘어나는 걸 기대하시는 거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지 않겠어요? 여태까지는 초등학교만 하다가 중학교하고 고등학교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그 범위를 늘렸지만, 그래서 이제 지금 생각하는 게 대학도 좀 하자, 뭐 이렇게, 그리고 군부대도 좀 하자, 이런 식으로 이제 공공의 돈을 들여서 이렇게 늘리는 것들을 하지만 어쨌든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 학교 급식만 가지고는 이 친환경 판로가 늘어나는 데는 한계가 있어서 어떤 부분들로 더 늘릴 것인가가 이제 저희도 고민이고, 그랬을 때 그걸 충당할 수 있는 예산을 모든 시민들이 그래 친환경 급식 뭐 여기 공장에 있는 노동자들한테도 주고 군인들한테도 줄 정도로 예산 많이 써도 돼. 우리 그 정도는 다 필요하다고 생각해. 이렇게 국민들이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공감대가 있지 않으면 그렇게 넓혀가는 거는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어쨌든 저희 안성시에서는 뭐 땅 따먹게 하는 시기지만 우리 안성뿐만 아니라 인근 도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학교급식 그리고 공공으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먹거리 사업에 안성 농산물을 넣고 또 안성의 친환경 농산물을 넣는 일들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그런 말씀 하셨지만 우리 농민 여러분들께서도 그러면 이 품목의 다양성들을 좀 해주셔야 돼요. 나는 감자 했으니까 주구주창 감자만 하겠다. 감자가 쉬우니까 하겠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사실은 먹거리에 사람들이 입맛이 바뀌면서 그 전에 안 먹던 품종들이 많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쉽지 않지만 새로운 품목들을 좀 시도를 해주셔야 되고, 저희 안성에서도 그런 부분과 관련된 기술 지도라든지 새롭게 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한 어쨌든 정책 지원을 조금 더 차별되게 더 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학교 급식비 지원과 관련돼서는 그동안은 잘못 지원을 하고 있었어요. 뭐냐면 법적으로 지자체가 학교급식과 관련돼서 지원할 수 있는 거는 운영비는 지원할 수 없고 학부모 부담금을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동안은 경기도 교육청하고 예전에 이렇게 처음 학교급식, 무상급식 하면서 그 법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고 운영비에 지자체 돈을 썼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문제가 있다. 법적으로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올해부터
학부모 부담금이 식재료비에 대해서만 지자체는 지원을 하고 운영비, 그러니까 뭐 조리사 비용 뭐 이런 부분들은 법대로 그 교육청에서 다 지원을 하는 걸로 이렇게 전환이 됐고, 식재료 부담 비만 따지면 지자체의 부담은 올해 더 작년보다 늘었어요. 근데 이제 교육지원청에서는 이제 운영비 지원을 받다가 그게 안 받아지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 부분과 관련돼서는 오해가 없도록 이렇게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얘기가 어쨌든 좀 길어졌는데, 시에서도 여러 가지 이유에 있어서 우리 농민들뿐만이 아니라 전 시민들을 위해서도 친환경 농업이 성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공감을 하고 있고요. 친환경 농업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시가 필요한 일들은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농민 여러분들, 시민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셔야 될 부분들이 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뭐 여러 가지 뭐 교육이나 뭐 홍보나 이런 것들을 하겠지만 친환경 농업인 여러분들께서도 앞장서서 그 일을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10년 동안 애써주신 우리 농업인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또 힘들지만 함께하면 분명히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더 좋은 일 많이 생기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고맙습니다.